그러면 바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학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한국에 대해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께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국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학원이라는 곳에 가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 학원, 뭔가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인 거는 알겠는데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학원이라는 곳이 정확히 뭘 하는 데인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학원이라는 거는 한국의 특징 중에서 좀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학원이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학원. 학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그렇게 기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지만 그렇게 즐거웠던 기억은 많이 없습니다. 일단 학원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학원이라는 곳은 회사의 사무실과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 같은 느낌? 이게 왜 그러냐면 학원은 학교처럼 한 건물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건물에 있는 한 층 정도만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좀 더 큰 학원이라면 더 많은 층, 1층, 2층, 3층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더 작은 학원이라면 그 층에 있는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학원에 들어가면 이렇게 카운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운터에는 이렇게 상담원 분께서 앉아 계시고 이 카운터에서는 학생들을 관리해요. 뭐 출석 체크를 하기도 하고 학원에 안 오면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오시면 같이 상담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수업료, 학원비를 결제하는 곳이기도 해요. 이 카운터를 지나면 작은 방으로 된 교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작은 방들은 학원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3개에서 많으면 뭐 8개 정도가 있는데요. 딱 그 교실에 들어가면 그렇게 넓지는 않고 한 학생이 10명 정도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학교처럼 큰 칠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수업을 할 때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습니다. 학원 종류는 정말 다양하게 있지만 중학생들 아니면 고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은 수학학원, 영어학원, 과학학원, 국어학원 이렇게 과목마다 학원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배울 수 있는 종합학원도 있습니다. 종합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를 한 군데에 이렇게 모으는 거를 종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체 과목을 다 들을 수 있는 종합학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어학원 그리고 수학학원을 대부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나 동네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 수, 금 이렇게 수학학원을 가고 화, 목, 토 영어학원을 가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학원을 갑니다. 학원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우선 1시간 정도는 그냥 학교에서처럼 칠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1시간 정도는 문제집을 풀고 또 채점을 하고 틀린 거는 질문하고 고치고 그러는 시간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는 영어 학원이라면 보통 단어 시험을 매일매일 봐요. 뭐 50개에서 100개 정도 그 단어를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고 그걸 다 끝내면 이제 숙제를 받게 됩니다. 숙제는 이런 책으로 된 문제집을 다음 수업까지는 하나, 둘, 세 장 이렇게 3장 정도, 5장 정도 풀어와 이렇게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영어 단어 100개 내일까지 외워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숙제를 내주는 학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끝내면 이제 집으로 갑니다. 사실 학교가 끝나고 이렇게 바로 학원에 가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학원이 무서운 거는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학원이 무서운 건 바로 이 숙제 때문입니다. 제가 잊고 있다가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끔찍했던 그 숙제와의 기억들이 다시 생각났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학교에 준비를 하고 가서 끝나자마자 밥 먹고 학원에 가서 집에 오면 9시, 10시예요. 근데 내일 아침에 또 학교에 가야 되니까 7시에 일어나려면 이제 씻고 잘 시간이잖아요. 근데 내일까지 문제집 3장 풀어야 되고 영어 단어 100개 외워가야 돼요. 근데 학원 숙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도 숙제가 있어요. 도대체 이걸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스케줄에서 숙제를 하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덜 자는 방법. 좀 덜 자고 숙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2번째는 남는 시간을 어떻게든 활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든 잘 써서 숙제를 하는 시간으로 갖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남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학교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쉬는 시간에는 여러분 친구들이랑 얘기도 좀 하고 아니면 매점에 가서 빵도 좀 사 먹고 그러는 시간입니다만 이렇게 학원 숙제가 많으면 이 남는 시간, 바로 이 쉬는 시간에 학원 숙제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체육 시간이나 미술 시간처럼 성적에 중요하지 않은 과목 수업 시간에 학원 숙제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꼭 열심히 숙제를 해가야 되나? 숙제를 안 해가면 아니면 영어 단어를 안 외워가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학원에 숙제를 안 해가거나 영어 단어를 안 외워가서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학원에서 집에 못 가게 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내가 간다면 가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한국 학생들은 그게 안 돼요. 우선 선생님 말씀은 잘 듣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학원비가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해요. 한 과목에.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께서 열심히 번 돈으로 학원을 보내주시는데 나 안 해! 이러고 집에 갔다가는 부모님께 2배로 더 혼나기 때문에 밤 10시가 됐든 뭐 11시가 됐든 시험 통과할 때까지 숙제를 다 할 때까지 학원에서 집에 보내주지 않고 학원에서 보내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집에 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저는 중학교 때까지 학원에 숙제를 안 해가잖아요. 그러면 맞았어요. 자나 아니면 짧은 당구채 같은 걸로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정말 너무 슬프지 않아요? 안 그래도 공부 너무 재미없고 학원 안 빠지고 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힘든데 숙제 안 해왔다고 맞고 있고 뭐 시험 통과 못했다고 집에 못 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는 때린다는 걸 한국에서는 학교나 학원에서나 이게 아예 금지가 되었고요. 또 밤 10시 이후로는 학원이 문을 닫아야 된다 하는 그런 법들도 생겼지만 솔직히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아직도 10시가 넘도록 공부를 시키는 학원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학원은 모든 학생들이 다 다니는 걸까요? 제가 만약에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를 할 때, 너 학교 다닐 때 학원 다녔어? 하고 물어봤을 때, 난 학원 안 다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너 학원 안 다녔어? 라고 좀 놀라요. 그러니까 안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만
많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못 다니는 경우, 아니면 또 너무 똑똑해서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한 80%는 학원은 다 다녀봤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원들은 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시험지를 다 분석해요. 그러면서 이 학교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이쪽 학교 시험지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구나. 이런 거를 매일 분석하니까 혼자 내가 공부를 하는 것보다 학원에 가면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좋은 대학을 가려면 학교 성적이 좋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시험에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공부를 많이 할수록 더 잘 볼 수 있겠죠? 근데 학교 수업만 듣는 학생이 있고, 이렇게 쉬는 시간까지 숙제를 해가면서 밤 10시까지 학원에 나와서 문제를 푸는 학생이 있다면, 이 두 학생이 같은 시험을 봤을 때 학교만 다니는 학생이 학원까지 다니는 학생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되는 학생들이 다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학원을 가야만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경쟁하는 세상, 그것도 정말 즐겁지 않은 공부로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엔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정말 강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학교 생활과 학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재미없는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지? 하는 그 이유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알지 못했어요. 결국에 지금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디자인, 그리고 영상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힘들 때도 있지만 한 번도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하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지금 배워나가는 게 늘 재밌고, 옛날처럼 지금도 똑같이 잠을 줄이고 시간을 쪼개가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학생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즐겁고 제가 성장해 나가는 느낌을 매일매일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학생 때 대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잘하는 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더 많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라 디자인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또 수학 학원이 아니라 차라리 디자인 학원, 영상 학원 이런 곳을 다녔다면 그때 그 싫어하는 수학 문제를 풀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그럴 일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영상이랑 디자인을 더 잘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알 수는 없지만요. 그때는 그냥 당연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점점 심해지면서 진짜 어린 아이일 때부터 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영어 학원에서 꽤 오래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진짜 제 학생 중에 한 7살 정도 되는 애기가 저 지금 영어 학원 끝나고 수학 학원도 가야 되고요. 수학 학원 끝나면 수영 학원도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면 좀 안타까운 기분이 들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또 제가 만약에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고 이곳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된다면 그때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음은 그냥 걱정 없이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키우고 싶지만 이렇게 경쟁적인 곳에서 나는 과연 내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학원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2번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도 이런 비슷한 문화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또 다음 팟캐스트에서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제 인스타그램 메시지나 댓글로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오늘 이렇게 아주 오래된 카메라와 작은 마이크로 팟캐스트를 끝까지 해봤는데요. 지금 팟캐스트를 찍으면서 카메라가 5번 정도 꺼졌어요.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도 끝까지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제 원래의 장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